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진안과 장수 영하 6도, 전주는 영하 4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한낮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등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로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낮까지 서해안 지역에 2에서 7cm, 내륙 지역에는 1에서 3cm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주의 아침 수온주가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 명단을 유출시켜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직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 한 명은 승진까지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에 넘겼습니다.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정보가 경찰 손에서 샌 겁니다. 현행법은 청소년 성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뒤따릅니다. 중대한 실수이자 범법인데 경찰은 직접 명단을 넘긴 4명의 직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개장만 인사조치하자, 사회적 비난을 야기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이걸 좀 저하시켰다고 해서 직권 경고하고 인사조치를 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냥 불문으로 했었죠. 그렇게 종결해버린 거죠, 이게. 감찰 착수도 안 하고. 게다가 명단을 넘긴 4명의 당사자 중 하나인 A 경위는 최근 경감을 달았습니다. 처벌 대신 승진이라는 포상을 받게 된 겁니다. 경찰 스스로에게 너그러웠던 조치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 뻔뻔함에 달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4가지 종교의 성지를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엔 해마다 수만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길 주변에 수년째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뒤따라가기에 바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익산과 완주를 잇는 아름다운 순례길인 문드러미째입니다. 비탈길 아래 폐 아스콘을 담은 드럼통 수십 개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드럼통 곳곳에서는 기름이 줄줄 샙니다. 일부 등산객과 주민들이 여러 차례 익산시에 신고했지만 벌써 2달째 이처럼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정 아주 폐기물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환경에 무단 폐기됐다는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 다른 순례길 구간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천호동굴 부근에도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수년째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CCTV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천호성지 가는 입구하고 천호동굴 가는 입구가 2개의 CCTV가 설치한다면 이쪽에 불법 투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폐 아스콘 드럼통은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뒤늦게 CCTV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환장하게 이제 거기가 설치 필요성이 있는 데면은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거기다 CCTV 설치할 계획이에요. 한 해 아름다운 순례길을 찾는 관광객과 순례객만 수만 명. 말만 아름다운 순례길이 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연초부터 미세먼지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서 생활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추진되지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해가 떴지만 하늘은 뿌였습니다. 운동을 나온 시민들에게 마스크는 필수품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나와도요, 목이 집에 들어가면 칼칼해요. 뭐 이렇게 끼는 거 마냥. 들어가면 이제 손부터 씻고, 그리고 물 따끈하게 데워서 한 잔 먹고, 그리고 좀 있으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종 대책을 추진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전기차 보급,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사업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2009년 이전에 생산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장수와 무주, 임실, 순창 등 대기오염 측정소가 없는 4개 지역에는 측정소를 설치합니다. 지난해 시작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 용역도 올해 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도에서 할 거,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 157억 원은 지난해 193억 원보다 36억 원이나 적은 수준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의 경우 2005년식 이전 차량이 15만 대나 되지만 올해 사업 물량은 겨우 1,740대입니다. 무엇보다 계절별로 다르지만 전북 미세먼지의 최고 70%가 중국 등 외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런 대책만으론 미세먼지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초등교사들의 근무 선호 지역이던 전주가 이제는 기피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나가려는 교사는 많지만 들어오겠다는 교사는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올해 자발적으로 전주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을 원하는 초등교사는 95명입니다.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하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143명을 포함하면 24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에서 전주로 전입을 원하는 교사는 155명에 불과합니다. 교사 전출입은 1:1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장기 근속자를 제외하면 타 시군으로 갈 수 있는 교사는 12명밖에 안 됩니다. 지난 2014년 61명이던 전주 전출 희망 교사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는 여교사가 많아 육아 문제 등으로 그동안 전주 근무를 선호해왔지만 최근 들어 추세가 달라진 겁니다. 교사들의 탈전주 행렬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 부담 때문입니다. 전주 도심 대형학교에서는 많은 학생을 가르쳐야 하고 학부모 민원과 생활 지도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전주를 벗어나면 승진에 도움되는 농어촌 점수를 딸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교사들이 가르치기 힘든 것도 있고요. 또 요즘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너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대응하기에 교사 힘들어서 또 농어촌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혁신학교가 많은 농어촌 학교에서는 자신의 교직관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교사 역량을 높이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와 운송수단이 좋아진 요즘 출퇴근 시간은 교사들이 근무지를 정할 때 중요한 고려수단이 아니어서 초등교사들의 탈전주 행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순서 임실군 편입니다. 임실군은 올해 미래의 성장 기반을 재설계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향토사단과 일진제강 이전 효과로 지역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임실군. 올해는 임실천의 경관을 개선하고 다기능 주차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 도시 기반을 갖추는 데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일진제강의 추가 이전도 예상돼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7,800명 선인 임실읍의 인구가 수년 내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면 임실읍은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고 관광과 경제의 거점 도시로 성장해서 임실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 분야와 함께 지역의 간판인 치즈 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됩니다. 섬진강 에코 뮤지엄과 물문화 둘레길 조성 사업 등에 1,13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옥정호를 핵심 관광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임실 N치즈 산업은 450억을 들여 미래형 신산업으로 추진하고 테마파크에는 사계절 장미원을 조성해 관광객들을 유혹할 계획입니다. 옥정호가 개발되면 치즈 테마파크, 성수산 등을 연계하는 관광 벨트가 구축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되면은 임시를 찾는 관광객이 한 해 300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자녀 교육 목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봉황 인재학당도 문을 열 채비를 마쳤습니다. 임실구는 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농어촌 단일 요금제와 작은 목욕탕도 확대해서 고령화 시대 복지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순창군이 3월부터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빈집을 수리한 뒤 이를 반값에 임대하기 위해 빈집 주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이 오는 3월부터 8천만 원을 들여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합니다. 순창군은 지난해 팔덕면 구룡리에 문을 연 승마장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승마 교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일자리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내에 전체 예산의 60%인 3,6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달 2차례씩 점검하고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혈압기를 이용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1,500명의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 방문과 주 2회 전화 통화를 합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주 1회 그 어르신들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그다음에 주 2회 전화 안부를 묻습니다. 잘 계시는지 그런 일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저소득층에게 반값으로 임대하기 위해 참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완주군이 빈집 소유자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면 집주인은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에 집을 임대하는 조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익산시 신흥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2층 211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의 가야 유적이 호남 가야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사적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랑리의 곱은 40여 길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에서는 1989년과 2013년 발굴 조사에서 가약의 수혈식 석광묘와 일부 백제계 횡혈식 석실분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지원폭이 크게 늘어난 두루누리 보험료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10인 미만,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를 신규는 최대 90%, 기존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30인 미만,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매달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에 고용주나 근로자가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1년 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3만 1,697건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이 가운데 의류와 섬유 품목에 대한 상담은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6,230건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습니다.